자, 최상위, 4단원 곱셈, 4단원 곱셈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곱셈은 다 할 수 있지. 응, 음, 뭐 바다 올림 있는 곱셈, 이런 거, 몇십 몇 곱하기 몇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치? 그 곱셈 정도야 다 할 수 있는 거고. 자, 78쪽, 78쪽에 어떤 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중학교, 뭐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그때는 이제 중학교 가서는 어떤 수라고 하지 않고 미지수, 그래서 이제 흔히 X, 뭐 Y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수. 그래서 항상 어떤 수는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하죠. 자, 그런데 2번에 보면 네모 곱하기 5, 네모 곱하기 3의 합. 자, 이런 게 있어요. 네모 곱하기 5 더하기 네모 곱하기 3. 자, 얘는 몇이에요? 우리 문제 많이 봤는데 이런 거. 네모 곱하기 5 더하기 네모 곱하기 3. 그러니까 네모 곱하기 5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3 곱하기 2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3 곱하기 2는 6인데 3 곱하기 2는 이런 거 아니야? 3을 두 번 더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6이 나오는 거지. 그럼 네모 곱하기 5도 무슨 얘기냐면 네모를 5번 더해라. 3개, 4개, 5개. 자, 그 다음에 또 네모 곱하기 3이 있죠? 네모를 3개 또 더하라. 2개, 3개. 그럼 이게 전부 몇 개예요? 3개, 5개. 그래서 네모 곱하기 3은 몇이 되냐면 네모 곱하기 8이 돼요. 네모가 8개 있다는 뜻이야. 그걸 네모 곱하기 8이라고 쓰는 거죠. 자, 알겠어요? 네모 곱하기 8. 예. 그러면 이건 몇이겠어요? 네모 곱하기 5 빼기 네모 곱하기 3. 자, 얘는 몇이겠어요? 네모 곱하기 5 빼기 네모 곱하기 3은 뭘까, 성현아? 어, 음. 네모 곱하기 5는 무슨 말이라 그랬지? 5 네모가 곱하기 5 아니. 4번. 네모가 5개 있다는 뜻이지. 네모 곱하기 5는 네모가 네. 5개 있다는 뜻이야. 네모를 5번 더해라. 하나, 둘, 셋, 넷, 5개. 자, 네모 곱하기 3은 뭐지? 네모를 3번 10번. 더해라. 어. 그러면 여기 3개, 여기 네모가 5개니까 빼면 남는 건 몇 개야, 네모가? 2개지. 2개요. 2개를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야. 네모 곱하기 2.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를 바로 이제 할 수 있겠지. 네모 곱하기 5 빼기 네모 곱하기 3은 네모가 2개니까 네모 곱하기 2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앞에 문제는 이제 다 저기 구구단, 구구단 문제라서 뭐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 호두 과자가 한 상자에 12개씩 네 상자 있습니다. 호두 과자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자, 몇 개인지 한번 구해가지고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렇죠. 너무 쉽죠. 12개씩. 자, 12개씩 네 상자 있으니까 48개죠. 다음은, 자, 5번.
5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수를 4번 더하면 88이 됩니다. 어떤 수는, 자,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해서 풀어야 된다 그랬죠? 네모로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수가 몇인가? 솔직히 이건 그냥 딱 봐도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그냥 88 나누기 4 해버리면.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어떤 수 네모를 이용해서 그대로 식을 한번 세워보면 어떤 수를 4번 더하니까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는 88이 되는 거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죠? 네모 곱하기 4로 쓸 수 있다 그랬죠. 88. 그래서 네모는 88 나누기 4 이렇게 해서 22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또 쉬운 거 한 개만 더 풀어볼까? 7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두 자릿수는 모두 몇 개? 자, 몇 개일까요? 그렇죠, 서영이. 음. 바로 나오죠. 얘는 60이고, 60보다 크고, 66보다 작은 60, 자, 뭐 있어요? 61, 62, 63, 64, 65. 그래서 5개. 그냥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가장 큰 요 숫자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가장 큰 곱셈식 또는 가장 작은 곱셈식 만들기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죠.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할 때 이 계산 결과가 가장 크려면 어떤 숫자가 가장 커야겠어요. 자, 1의 자릿수가 가장 커야 되는 거야. 1의 자릿수가. 그다음에 요 10의 자리, 자, 이 수가 큰 수가 와야 되지. 자, 왜 그러냐면 요 1의 자리가 여기 3에도 곱해지고 예, 4에도 곱해지잖아. 2번 곱해지니까 곱해지는 수가 가장 큰 가장 큰 수가 여기 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1의 자리에도 곱해지고 10의 자리에도 곱해지고.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가장 큰 수를 자, 가장 큰 수, 그다음 큰 수를 만들고 자, 그다음 수가 여기 오면은 이렇게 하면은 7은 70인데 여기에 곱해지면 예. 자, 얘를 이렇게 곱해 보면 4, 3, 12, 10 올라가고 7, 3, 21, 222 요거밖에 안 되는 거지. 43 곱하기 7은 몇이에요? 7, 3, 21, 2, 7, 4, 28 해서 301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항상 2번 곱해지는 요 1의 자릿수. 예. 곱하는 수라 그러죠. 곱하는 수. 예, 두 번째 나오는 만약에 43 곱하기 7이다. 그러면은 얘를 곱하는 수라 그러거든. 자, 곱하는 수가 가장 큰 수가 올 때 계산 결과가 커지고 자, 반대로 곱하는 수에 가장 작은 수가 오게 되면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곱셈식이 되는 거예요. 항상 곱하는 수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수의 곱셈 이런 게 있어요. 세수의 곱셈. 숫자 3개를 곱하는 거죠. 숫자 3개를 곱할 때는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4. 자, 이거는 뒤에를 먼저 해도 12, 24죠. 앞에서부터 해도 6, 24죠. 이렇게 곱셈끼리 있을 때는 계산 순서가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게 하나 있죠. 덧셈끼리 있을 때.
자, 이렇게 덧셈끼리 있을 때도 계산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순서대로 해도 9가 나오고, 자, 뒤에서부터 해도 9가 나오고, 그렇죠? 얘랑 얘랑 해서 이렇게 더해도 9가 나오고. 계산 순서에 상관이 없다. 곱셈끼리 있을 때, 덧셈끼리 있을 때는 계산 순서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자, 6번 한번 풀어봅시다. 숫자 카드. 가장 큰 곱셈식을 찾으래요. 가장 큰. 자, 우리가 다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아까 뭐라 그랬죠? 곱해지는 자리에 있는 숫자가 가장 크다면 가장 큰 수라 그랬죠. 자, 어떤 게 기억, 니은, 지구 중 어떤 게 제일 클까요? 잘 모르겠으면 이제 다 곱해봐야지. 곱해봐서 비교를 해야겠지만 굳이 곱해보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 숫자는 다 똑같아요. 2, 7, 5 얘를 한 번씩만 사용을 하는 건데 가장 큰 거는 자, 요렇게 곱해지는 수가. 자, 왜냐면 얘는 52는 자, 50 더하기 2잖아요. 그런데 7이 7이 어떻게 50에도 한 번 곱해지고 그다음에 2에도 곱해지고 그래서 364 제일 큰 거죠. 기억을 보면은 기억은 75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75는 자 2가 5에 곱해지고 그 다음에 7에 곱해지니까 이거보단 작게 되겠죠. 보면 75는 70 더하기 2인데 자 2를 곱하면 얘는 140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0 해가지고 150밖에 안 되는 거야. 72도 마찬가지예요. 72는 70 더하기 2죠. 근데 여기에 5를 곱하면 이 5가 자 70에 한 번 곱해지고 그 다음에 2에 곱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 결과를 보니까 역시 가장 큰 수가 곱해지는 수 자리 두 번째 수에 올 때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7번 한번 해보세요. 7번. 다 이렇게 소리가 잘 들어갈까? 자, 7번. 숫자가 가려져 있습니다. 어떤 수 곱하기 4를 한 거죠. 그랬더니 228이 228이 나왔어. 그렇죠? 서영이 풀었네. 금방 풀었네. 저 뭐야? 곱셈식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곱하잖아. 74, 28. 그럼 2가 올라갔겠죠? 뭐 했더니 네, 2가 떨어지고 위에 또 2가 올라갔어. 그러면 5일 가능성이 제일 큰 거죠. 5, 4, 20 하면서 네, 220이 나왔을 거니까. 여기는 57 곱하기 4를 한 거네.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 곱셈의 활용. 곱셈의 활용.
첫 번째는 일정한 간격으로 겹치게 붙인 색 테이프의 길이 구하기. 테이프 네 장을 겹쳐서 붙이는 겁니다. 6cm씩. 자, 요게 이제 겹쳐진 부분이죠. 네 장을 겹치게 붙이니까 겹친 부분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겹친 부분이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자, 겹친 부분이 세 군데가 나온다. 그러면 테이프 한 개의 길이는 23이니까 네 장이잖아요. 네, 네 장의 길이 그냥 곱해버리면 겹치지 않고 붙인 거죠. 23cm를 4개 이어 붙이면 요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겹친 걸 빼주는 거죠. 겹친 게 몇 cm라 그래요? 6cm고 겹쳐서 붙인 건 총 3개지.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23 곱하기 4는 4, 3, 12, 2, 4, 8. 자, 92 빼기 18 하면 74cm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요 전체의 길이가 74cm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둘레. 자, 요런 문제 이제 많이 봤잖아, 우리가. 원 모양의 둘레에 연못이 있는데 12m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거지. 그러면 간격수하고 요 나무 수가 같은지, 예,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이렇게 원둘레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4등분 했어요. 그러면 4등분 한 곳에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심는다 그러면은 나무 간격하고 나무를 심는 개수가 같아요. 간격수하고 나무수. 자, 이렇게 어떤 원일 때는 같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도로처럼 직선일 때는 그렇지가 않아. 여기가 시작이니까 0이에요. 여기는 10이고 10m짜리 도로가 있어. 이 도로를 우리가 10m 도로를 자,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을 거예요. 2m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다면 자, 나무를 몇 그루 심을 수 있을까? 10m를 2m씩 쪼개니까 간격은 몇 개가 됩니까? 간격. 자, 10m를 2m로 계속 나누는 거죠. 그러면 총 5개가 나오는 거죠. 1, 2, 3, 4, 5 해가지고 여기도 2m, 여기도 2m. 자, 그렇게 해서 1, 2, 3, 4, 5. 총 5개의 간격이 나오잖아. 그런데 나무는 여기 0번째부터 심게 되니까 나무는 몇 개 심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심을 수 있죠. 나무는 6개를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격 더하기 1, 간격의 개수 더하기 1만큼 한 개 더 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모양이 어떤 원의 형태냐 아니면 직선의 형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연모처럼 원의 형태일 때는 간격이랑 나무 사이의 간격이랑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수가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직선일 때, 예, 도로일 때는 가장 시작하는 시점에 나무를 한 그루 심기 때문에 요 사이의 간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지만 나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루. 그래서 간격이 간격은 간격보다 나무 수는 항상 한 개 더 심을 수 있다. 이게 직선이냐 아니면 원이냐,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달라집니다. 자, 이걸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1번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자,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너무 쉬운데? 음, 서영이 정답이에요. 네. 자, 성현이는 풀었니? 성현, 성현아 풀었니? 풀고 있니? 네, 풀고 있어요. 풀어서 올려봐. 네, 그렇지. 너무 쉽네. 한 변이 56이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대요. 정삼각형이란 얘기죠. 정삼각형의 한 변이 56이면 세 변은 56 곱하기 3이지 뭐. 센티미터. 자, 그다음 6번입니다. 6번 한번 잘 읽고 풀어보세요. 자, 6번 풀어보라고 6번. 풀었어? 풀고 있는 거야. 우리 카메라 끄고 있어 다. 응? 카메라 켜고 빨리 풀어보세요. 카메라 켜고. 자, 6번 풀어봐야지. 풀 수 있겠어? 성현아 풀 수 있겠어? 서영이 6번 풀어야지. 6번 빨리 풀어. 풀 수 있잖아. 자, 힌트 줄게. 잘 보세요. 힌트. 이 문제가 무슨 말이니까 길이가 30cm인 테이프 6장이 있대요. 자, 한 장에 30cm예요. 근데 6장을 겹치게 붙인 거야.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붙인 거잖아.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겹쳐 있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겹치지 않게 붙였으면 한 장이 30cm죠. 또 한 장 더 붙였으니까 30cm짜리가 또 한 개 더 있는 거죠. 자, 요렇게 붙여가지고 겹치지 않게 붙였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가, 전체 길이가 30 곱하기 6은 180cm가 되겠죠. 근데 겹치게 붙였으니까 줄어들겠죠. 겹쳤으니까. 자, 요 그림처럼 6cm씩 겹쳤으니까 줄어들겠죠. 그럼 겹친 부분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겹친 부분은 몇 개? 요걸 계속 찾아야죠. 세 장을 붙이면 겹친 부분이, 자, 두 장을 붙이면 겹친 부분이 한 개 나오죠. 두 장은. 세 장을 붙이면 겹친 부분이 두 개. 자, 네 장을 이어 붙이면 세 개. 장수 빼기 하나가 겹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섯 장을 붙이니까 겹친 부분은 다섯 개가 나오는 거죠. 다섯 개. 그다음 몇 센치래요? 겹친 부분이 6cm라 그랬죠. 자, 그러면 전체 30cm가 겹치는 거죠. 자, 1번씩 겹치지 않게 이어 붙였으면 180cm인데 2번씩 겹쳤기 때문에 30cm만큼 줄어든 거죠. 1번씩에서 2번씩을 빼주면 180 빼기 3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50cm가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같아진 상태를 똑같았나? 온도가 같아진 이 상태를 자,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150.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자, 6번과 7번은 앞으로 4학년, 5학년, 6학년 때까지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7번 문제 한번 잘 보세요. 도로 한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8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세웠대요. 도로에 세운 가로등이 모두 32개라면 도로의 길이는 몇 미터일까요? 자, 간격이 몇 개인지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오, 가로등 한 개와 한 개 사이가 8m네요. 요게 간격이잖아. 한 개와 한 개 사이. 이게 간격이잖아요. 자, 간격이 몇 개, 가로등 32개에는 간격이 몇 개 들어가지? 자, 요게 힌트예요. 가로등 32개, 32개에는, 이게 사이에는 간격이 몇 개? 자, 요걸 먼저 찾아야죠. 가로등 두 개 사이에는 간격이 한 개 있어요. 가로등이 한 개 더 있다. 그러면 가로등 세 개에는 간격이 두 개 있죠. 자, 요게 힌트입니다. 자, 계산해서 올려보세요, 빨리. 음. 선생님 힌트 보고, 선생님 힌트 줬잖아요. 가로등 두 개 사이에는 한 개의 간격이 있다. 가로등 세 개 사이에는 두 개의 간격이 있고, 자, 가로등 네 개 사이에는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그럼 가로등 32개 사이에는 몇 개의 간격이 있어요? 276 아까운데. 아니지. 가로등이 32개라고 간격을 구해야 돼, 간격을. 왜냐면 간격 하나가 8m잖아. 간격 하나가 8m이기 때문에. 자, 가로등이 한 개, 두 개 있을 땐 간격이 하나예요. 가로등이 세 개 있을 땐 간격이 몇 개예요? 간격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가로등이 네 개 있으면 간격은 세 개. 그럼 32개 있으면 음? 간격이 몇 개겠어요? 두 개일 때 하나, 세 개일 때 두 개, 네 개일 때 세 개. 가로등 수보다 항상 적게 간격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 그러면 간격은 가로등이 32개니까 빼기 1만큼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31개. 그럼 31 곱하기 간격은 몇 미터? 8m잖아. 8m라고 나와 있어. 전체 길이는 248m. 248m가 돼야지. 아시겠습니까? 자, 카메라 끄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음? 풀고 있습니까? 풀고 있어요. 네. 네, 풀고 있어요. 자, 잘 선생님 풀이 보고 잘 적어 놓으세요. 요 두 문제는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3학년 때 나오고 많은 게 아니에요. 4학년 때도 나오고 5학년 때도 나오고 6학년 때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자, 필기 해놓으세요. 필기. 선생님 풀이 과정 필기 해놓고 답도 필기 해놓고 이렇게 표시 T자 표시 쫙 해놓고 별 표시도 쫙 해놓고
중요함, 아주 중요함. 네 장의 수카드가 있습니다. 1, 3, 5, 6 중에서 세 장을 골라 한 번씩 사용하여 곱셈식을 만들 때 곱이 둘째로 큰 곱셈식을 구해 봅시다. 자, 가장 큰 곱셈식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자, 이렇게 10의 자리 곱하기 1의 자리를 할 때 가장 큰 곱셈식은 여기 곱하는 수, 두 번째 네모 여기에 가장 큰 수가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예. 자, 요게 가장 큰 곱셈식이죠. 가장 큰 곱셈식에 낙사하지 말고 가장 큰 곱셈식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자, 얘를 곱해 보면 몇이에요? 6, 30, 80, 6, 5, 30, 318이라는 걸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 큰 곱셈식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로 큰 곱셈식은 둘 중 하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곱하는 수 자리에 두 번째로 큰 수가 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두 번째로 큰 수는 몇이에요? 여기에 5가 오고 위에는 자 이렇게 오는 걸 생각을 해봐야지.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그럼 몇입니까? 곱해보면 5, 3, 15, 6, 5, 30, 315가 나온 거죠. 자,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아니면 똑같이 곱하는 수 자리가 가장 큰데 가장 크고 위에 곱해지는 수가 두 번째로 큰 수가 오는 거죠. 51이 오는 경우. 자, 요 경우는 몇이에요? 6, 306이죠. 자, 요게 더 크죠. 첫 번째로 큰 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수는 자, 여기에 곱하는 수 자리에 두 번째로 큰 수가 올 때, 자, 요게 두 번째로 큰 수가 올 때가 문제에서 말하는 두 번째로 큰 곱셈식이다. 자, 밑에 1-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장의 수카드 중에 세 장을 골라서 곱셈식을 만들 때 두 번째로 큰 곱셈식을 구해봅시다. 두 번째로 큰 곱셈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몇이 나오나? 오, 서영. 정답. 가장 큰 곱셈식은 뭐겠어요? 가장 큰 거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밑에 부분이 이제 9가 들어올 때가 가장 큰 곱셈식이 되겠죠. 위에는 84, 49, 36, 3, 89, 72, 756이 가장 큰 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여기에 두 번째로 큰 수 8이 오고 그다음은 큰 수.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48, 32, 3, 89, 72, 75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1-2번 한번 봅시다. 1-2번. 동그라미와 별은 10보다 작은 서로 다른 수래요. 예, 얘는 10의 자리고 얘는 1의 자리네요. 4땡 곱하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곱셈식의 곱이 가장 클 때 이거와 각각의 알맞은 수를 고르시오.
저 10보다 작은 서로 다른 수입니다. 서로 다른 수. 서로 다른 수. 그러면 이제 여기가 동그라미고, 자, 여기는 별표죠. 열이야. 그치? 우리 칼로리랑 많이 들어봤지. 우리 언제 동그라미와 별에 어떤 숫자가 와야 가장 큰 곱셈식이 되겠습니까? 가장 큰. 한번 높은 건 안 먹고 막 이런 거 해 혹시 우리 여자친구들 막 다이어트 한다고 그런 거 안 하지? 아직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 해야 돼. 가장 큰 곱셈식. 자, 몇이 와야겠어요?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이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 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와야 가장 큰 곱셈식이 되겠습니까? 어우, 정답. 성이 정답 잘 맞히네. 자, 곱하는 수 자리. 예, 곱하는 수. 성현이 뭐 여기 답 쓰고 싶어? 답 한번 맞춰서 써봐. 풀어야지 먼저. 네. 풀어야 답을 쓰지. 여기다가 풀고 답을 한번 써봐. 동그라미는 몇이에요? 동그라미는 몇이 들어가야 돼, 숫자. 여기 가로에는 몇이 들어갑니까? 4. 그다음 뭐라 쓴 거야? 432인데 432가 되려면 뭐 숫자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동그라미에는 몇, 별에는 몇. 432가 어떻게 나온 거야? 뭐 곱하기 뭐 한 거야? 자, 가장 큰 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9가 오면 되겠죠. 응? 그럼 별은 9야 9. 그다음 여기는 8이 오면 되잖아요. 동그라미 8이고. 그래서 432가 나온 거지. 그쵸? 자, 잘 적어 놓고 네, 삼각형 왜 뭐 그래, 삼각형인데 왜 삼각형 왜 그랬어? 응? 삼각형. 필기 해놓고 자, 필기 해놓고 10분 쉬었다가 8시에 다시 카메라 켭니다. 자, 8시에 다시 카메라 켜세요. 자, 들어와서 마이크 저기 카메라 켜고 봅시다. 좀 문제를 풀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아, 들어왔어요. 자, 나왔습니다. 모르는 수 구하기. 어떤 수? 노란 구슬, 빨간 구슬, 파란 구슬이 있습니다. 노란 구슬의 수는 빨간 구슬의 수의 4배. 파란 구슬의 수는 빨간 구슬의 수의 3배. 자, 빨간 구슬을 우리가 네모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노란 구슬은 뭐예요? 노란 구슬은 빨간색 구슬의 4배. 그렇죠? 그다음 파란 구슬은 빨간색 구슬의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노란 구슬수와 파란 구슬수의 합이 140이래요. 자, 노란 구슬 더하기 파란 구슬 수가 몇이라고? 140. 자, 이-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네모가 4개, 네모가 3개 더하니까 자, 네모
곱하기 7은 140이죠. 그럼 네모는 몇이에요? 네, 20. 네모가 뭐라 그랬죠? 빨간 구슬. 빨간 구슬은 20개입니다. 자, 그대로 식을 세워주면 돼요. 2-1번. 자, 2-1번 풉니다. 2-1번 빨리 풀어서 올려보세요. 정답. 자, 계산하고 있어. 2-1번. 계산하고 있나? 응? 문제 풀고 있는 거야. 계산하세요. 빨리 계산해서 올리세요. 자, 이 정도 풀어야 되는데. 계산하고 있지. 빨리 풀어서 올려보세요. 선생님, 음.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자, 위에 문제를 잘 보세요. 위에 어떻게 풀었어요? 자, 모르는 수를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모로 놓으라 그랬죠. 네모로. 그다음 문제를 잘 읽어봅니다. 자두수는 사과수의 5배, 복숭아수는 사과수의 4배. 자, 사과를 네모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 사과를 기준으로 다 비교하고 있잖아. 사과를 우리가 모르는 수예요. 어떤 수? 사과를 네모라고 하면 자두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사과 수의 5배. 이거 어떻게 써요? 사과는 네모예요. 네모 곱하기 5. 자, 그다음 복숭아는 페이지에 보시면 복숭아는 뭐래요? 사과 수의 4배. 그럼 사과는 네모니까 네모 곱하기 4. 이렇게씩 만들 수 있잖아. 응? 그럼 자두와 복숭아의 차이가 몇이래요? 90개래요. 자두 네모 곱하기 5 빼기 복숭아 네모 곱하기 4는 차이가 90개.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네모 곱하기 5 빼기 네모 곱하기 4는 몇이에요? 그냥 네모가 되겠죠. 1이요. 그렇죠. 그냥 1이 아니라 네모 곱하기 1. 네모 곱하기 1. 왜냐면 네모가 5개 있고 뒤에는 네모가 4개 있으니까 5개에서 4개를 빼니까 남은 건 네모밖에 없잖아. 한 개. 그렇죠? 한 개는 90. 됐네. 네모가 응, 뭐였어요? 5요. 네모가 뭐였지? 아니, 네모가 뭐였지? 사과잖아. 사과의 수. 사과의 수. 아, 그럼 사과의 수는 우리 네모로 놓고 사과의 수는 90개. 간단하잖아. 요 지문을 읽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지. 이렇게 긴 지문을 읽고 식을 세우는 거에. 그러면 지문을 계속 읽어봐야 돼. 여러 번 읽어봐야 돼. 여러 번 읽어보면은 사과를 기준으로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 자두수는 사과수의 몇 배, 복숭아수는 사과수의 4배.
사과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니까 사과를 우리는 어떤 수로 놓은 거지? 어떤 수는 뭐라 그랬어요? 네모. 네모. 응? 그래서 자두는 사과의 5배, 복숭아는 사과의 4배. 그래서 곱하기로 한 거고. 근데 자두수와 복숭아수의 차이가 90개라 그랬으니까 자두수 빼기 복숭아수 하면 90이 나와야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거고. 네모가 5개 빼기 네모가 4개. 그럼 네모 1개밖에 안 남잖아. 그래서 네모는 90. 자, 2-2번 풀어보세요. 2-2번. 자, 식을 세워야 돼. 기억은 니은의 7배라는 걸 식으로 나타내 봐야지. 니은의 3배가 21이래요. 식을 써봐야지. 1kg의 인수를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리고 기혈이 가장 큰 아이는 들어가서 식을 세워야 돼. 식을 세워서 니은을 먼저 구하세요. 그럼 기억을 구할 수 있잖아. 질량이 같으면 비열이 클수록 오, 정답 김서영. 선생님, 저도 올릴라 했는데 이거 안 올려줘요. 말로 하세요, 그럼.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잘했습니다. 자, 이제 할 수 있겠죠?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문제를 천천히 잘 읽어봐야지. 기억은 니은의 7배래요. 그렇죠. 기억이 더 큰 거죠. 기억은 니은의 7배래요. 그 다음에 니은이 3배가 20, 니은의 3배가 21이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니은을 구할 수 있는 거였죠. 몇입니까? 니은은 7, 3, 21, 7 나왔죠. 그럼 여기 7을 넣으면 되는 거지. 7을 넣으면 기억은 77, 49가 된 거죠. 그래서 49 곱하기 7 했더니 343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장 넘겨서 그래프는 두 액체 AB를 같은 때에 두고 곱셈식에서 내만에 알맞은 수 구하기. 예. 이거는 그냥 곱하기 문제니까. 예. 자, 보세요. 1의 자리부터 봐야 돼. 1의 자리. 자, 니은 곱하기 7 하니까 1이 나왔어요. 1이 나왔어. 그 다음에 뭐 곱하니까 또 9가 되고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일단 이제 9구단 7단에서 끝자리가 1이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73, 21. 73, 21. 73, 21밖에 없네. 73, 21. 그러면 니은은 3. 3, 7, 21. 2 올라가고 예. 그다음 9구단 3단에서 해서 2를 더했을 때 예, 9구단 3단에서 더하기 2를 했을 때 9가 나와야 돼. 끝자리가 9. 자, 요거죠. 그게 뭐가 있어요? 6으로 끝나는 거. 3단에서 6으로 끝나는 게 뭐 있습니까? 3, 2, 끝자리가 7로 끝나야죠. 7. 9구단 3단에서 끝자리가 7로 끝나는 거. 이거 시작이 5도지. 그치? 그러면 시작이 5도였으니까 10도만큼 올랐고 얘는 5도만큼 올랐네. 맞아요? 끝자리 7인 건 3, 9, 27밖에 없는데. 3, 9, 27. 그렇죠? 그러면 기억은 9. 3, 9, 27, 9 되고 2 올라가서 디귿은 2. 변화의 크기를 보면 그래서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하면 2 더하기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14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1번 기억 니은에 알맞은 수의 차를 구하래요. 그냥 자,
한번 볼게요. 채팅 올릴 때 선생님만 보기로 해서 올리세요. 수신자의 선생님만 해서. 이 표고가 있지. 네, 4 맞습니다. 이 나중에 누가 더 정답. 성현이는 성현아 풀었어. 저 이거 곱셈 곱셈이면 풀어야지. 자, 봅시다. 제일 먼저 8 곱하기 기억을 먼저 하겠죠. 8 곱하기 저요. 기억을 했을 때, 했어? 1의 자리가 6으로 끝나는, 네, 9구단 8탄에서 1의 자리가 6으로 끝나는 거는 8, 2, 16하고, 또 뭐 있어? 8, 7, 56하고.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2라고 생각하면 8, 2, 16, 10 올라가고 6, 8, 48인데 49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아니야. 8, 7이라는 얘기죠. 8, 7, 56, 5 올라가고 6, 8, 48 해서 5, 3, 6 된 거죠. 5, 3, 6. 두 개의 차이 하면까 7 빼기 3은 4.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 자, 나머지 문제들은 할 수 있고 그다음 규칙을 찾아 구하기. 규칙을 찾아 구하기. 진서는 책을 첫째 날에는 12쪽을 읽고 둘째 날에는 첫째 날에 2배, 셋째 날에는 둘째 날에 2배 읽으려고 합니다. 진서는 넷째 날에는 책을 몇 쪽 읽어야 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자, 이렇게 써봐야 돼. 항상 표를 만들어 봐야 돼. 진서는 첫째 날에는 12쪽을 읽는데요. 첫째 날. 그다음 둘째 날에는 얼마큼 읽는데요? 첫째 날에 2배, 24만큼 읽는데요. 셋째 날에는 얼마큼 읽는데요? 셋째 날에는 둘째 날에 2배, 둘째 날에 2배요? 48이네. 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넷째 날에는 몇 쪽을 읽어야 될까요? 전날에 2배씩 읽는 거잖아, 지금. 전날에 2배씩이니까 여기도 곱하기 2 하면 96쪽 읽어야 되네. 쉽죠? 자, 이렇게 그려보면 압니다. 그려보면. 자, 밑에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표를 만들어 봐야 돼요, 이렇게. 아니야,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문제를. 자,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성현이도 이번에 풀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맑은 날에는 전날의 3배래요. 맑은 날. 맑은 날에는 전날의 3배. 흐린 날은 전날의 2배. 제일 처음에 몇 개 넣었어요? 한 개 넣었대요. 한 개. 제일 처음에 한 개 넣었어. 자, 제일 처음에 한 개 넣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3일 동안은 날이 맑았대요. 자, 3일 동안 날이 맑았어요. 제일 처음에 몇 개 있었냐면 한 개 있었는데, 자, 맑았어. 맑음, 맑음, 맑음. 맑음은 뭐라고 쓴다 그랬죠? 맑음은 전날의 3배래.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보죠. 처음에 몇 개 있었어? 한 개 있었죠. 맑았으니까 3개. 자, 그 다음에는 전날 3개에 곱하기 3. 그 다음은 3에 곱하기 9.
3, 9, 27.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4일째와 5일째는 흐렸대요. 흐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날에 곱하기 2잖아. 그럼 27 곱하기 2니까 몇이에요? 27 곱하기 2, 54. 그 다음 54 곱하기 2 하면 몇이에요? 108. 네, 108가기가 돼야지. 자, 그냥 곱해주는 거야, 곱해주는 거. 이렇게. 문제를 보고, 문제를 잘 읽고, 식을 잘 만들어야지. 자, 좀 필기해 놓으세요. 예, 선생님하고 똑같이. 자, 뒤에 가면 요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똑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4-2번 한번 보세요. 4-2번. 다음은 어떤 규칙으로 수를 늘어놓은 겁니다. 규칙을 찾아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자, 숫자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세요. 처음에 1이었는데, 그 다음 4가 됐어. 그 다음 16이 됐고, 그 다음 64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어떻게 늘어나고 있나? 더하기로 늘어나는 건지, 곱하기로 늘어나는 건지. 자, 풀어보세요. 성현이도 이거 풀어야 돼. 성현아, 자, 이거 풀 수 있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풀 수 있어. 1, 4, 16, 64 어떻게 늘어나고 있나? 더하기는 아닌 것 같고 뭐가 곱해져서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자, 모르겠어. 이거 쉬운데. 이거 쉽잖아. 자, 1에서 4. 1에서 4로 어떻게 늘어났어? 응? 응. 어우, 3을 서현이 비슷한. 더해서 응? 더한 거야? 그러면 3을 더해 3을 더했어? 자, 그러면 4에서 16은 어, 12를 더해서 11을 더해서 자, 여기는 3을 더했고 여기는 11을 더했어. 자, 그러면 16에서 64는 어, 잠깐만요. 48을 48을 더했어.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몇이 와야 될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3에서 12에서 48 어떤 관련이 있을까? 12 더하기 아니 3 더하기 12 더하기 48 아닌데 48은 어떻게 나왔을까? 더해서 뭘 더한 거야? 어 1, 4, 16을 1, 4, 16 해도 21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자, 더하기 생각하지 말고 곱하기로 생각해 보세요. 곱하기. 264예요. 음. 곱하기로 생각해 보세요. 더하기로 생각하지 말고. 자, 항상 뒤에 수에 자, 4는 1에 뭔가를 곱해서 나온 거죠. 응? 그러면 16은 4에 뭐를 곱해서 나온 거죠?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지금 나온다는 거야.
뭘까? 뭘까, 성현아? 1 곱하기 뭐는 4야. 1 4 곱하기 4. 곱하기 뭐는 16이야. 그렇지? 16 곱하기 뭐는 64야.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니? 그치? 4가 들어가지. 그러면 64 곱하기 4는 요 네모겠지. 공통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어? 이전 숫자의 4를 계속 곱하고 있잖아. 그렇죠? 네. 계속 4를 곱하고 있잖아. 그러면 네모 몇이야? 64 곱하기 4. 4, 4, 16, 10. 256. 알겠습니까? 네. 자, 문제를 잘 봐야죠.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들. 자, 지우세요. 지워보세요. 주석 지우기로. 지워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울게 한 번에. 자, 겹치는 부분 이용하여 길이 구하기 나왔습니다. 이거 아까 한 거. 자, 이번에 잘 맞춰보세요. 지민이는 길이가 18cm 테이프 6장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치게 한 줄로 길게 이어붙다. 이어붙인 색 전체 길이가 88. 자, 이번엔 전체 길이를 알려주고 있네요. 6장을 지금 이렇게 겹치게 붙인 거야. 2장, 3장, 4장, 5장, 6장. 겹친 부분이 둘, 셋, 넷, 5개. 전체가 몇 cm래요? 88cm래. 그러면 몇 cm를 겹치게 붙였나요? 겹치지 않게 했다라면 18cm 곱하기 6장이니까 총 68, 48, 4, 616 108cm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88cm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겹쳐졌다는 얘기죠. 얼만큼이 겹쳐진 거예요? 108에서 자 88을 빼주면 20이잖아요. 20cm만큼이 겹쳐진 겁니다. 그런데 겹쳐진 부분이 총 5개잖아. 겹쳐진 부분이 5개예요. 5군데. 그래서 20 나누기 5를 해주면 네, 4cm가 나오는 거죠. 겹쳐진 부분은 4cm다. 자, 5-1번. 5-1번 한번 풀어보세요. 5-1번 다 맞춰야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얼굴 쪽으로 머리카락이 5-1번 보세요. 5-1번 길이가 똑같은 철사 7조각을 13cm씩 겹치게 한 줄로 길게 늘어붙인 전체 길이는 202cm입니다. 철사 한 조각은 몇 cm입니까? 그림을 먼저 그려봐야죠. 얘는 그림을 그리면 알 수 있잖아. 자, 그럼 이번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자, 넘어가. 구했어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철사 7조각이래요. 7조각. 7조각을 겹치게 붙였답니다. 자, 2개, 3개, 시간 지나 4개, 5개, 6개, 7개를 이렇게 겹치게 붙였어요. 자, 요 색칠한 부분이 겹쳐진 부분이에요, 지금. 겹쳐진 게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군데가 지금 겹쳐졌습니다. 6개가 겹쳐졌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피가 자, 터지는 여기가 몇 센치예요? 13cm래요. 13cm 곱하기 6은 총 6, 3, 18,
78cm가 지금 겹쳐져 있어요. 위치를 모두 다 모르게 있어. 안에 입자들이 있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요 전체 길이가 202cm입니다. 그러면 겹치지 않게 붙였으면은 전체 길이가 몇 cm가 되는 거예요? 겹치지 않게 붙인 전체 길이는 몇 cm가 되는 거예요? 전체 202cm에서 겹쳐진 부분이 78cm가 있다 그랬잖아요. 겹쳐진 부분이 78cm. 자, 78cm만큼 더해주면 280cm가 겹치지 않게 붙인 전체 길이는 280cm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몇 조각이에요? 7조각이니까 나누기 7 해주면 자, 7, 4, 28 해서 한 조각은 40cm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5cm가 왜 나왔어 도대체? 장난치지 말고. 상인이 장난치지 마. 문제 풀어야지 뭐 하고 있어 장난치고. 자, 필기 해놓으세요. 필기 해놨어요 성현이. 필기 해야지. 필기 해놓고 나중에 문제 풀어봐야지 이렇게. 음? 자, 문제 잘 읽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림을 보고 수 구하기. 오른쪽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색 도화지를 한 변이 6c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남김없이 잘라 종이 접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는 모두 몇 장일까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요렇게 큰 종이가 있어요. 큰 종이가 있는데 자, 여기가 60cm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36cm예요. 자, 한 변이 6cm인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싶대요. 그러면 한 변이 6cm인 요렇게 계속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요게 몇 개 들어가냐고. 그 얘기죠. 자,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로, 세로가 같죠?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은 게 정사각형이죠. 자, 다 6cm로 자른대요. 그러면 가로는 몇 칸으로 나눌 수 있어요? 6cm가 몇 개 들어갑니까? 가로에는 6cm가 몇 개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총 10개 들어가겠죠. 10개. 60 나누기 네. 6cm니까 전체가 60인데 6cm로 나누니까 10개가 들어가. 10개. 10개. 가로는 10개 들어갑니다. 세로는 자, 세로는 36cm죠. 36cm 안에는 6cm로 나누면 네, 몇 개로 나눌 수 있어요? 36cm를 6cm씩 나누면 성인아 몇 개 나눌 수 있어? 36cm를 6cm씩 나누면 몇 개? 6개요. 그렇지. 66, 36 해서 6개 나눌 수 있지. 자, 그랬더니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정사각형은 총 몇 개? 어, 가로가 10개, 세로가 몇 개? 6개. 그러면 총 몇 개요? 60개. 그렇지. 10 곱하기 6이니까 60개죠. 자, 60장으로 쪼갤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6-1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과 같이 풀자. 낙서하지 말고. 자, 봅시다. 이번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화단이래요. 화단이 정사각형이야, 지금. 가로가 5m, 세로가 2m인 직사각형으로 나눈대요. 가로가 5m, 세로가 2m인 직사각형. 자, 화단은 몇이에요? 화단은 20m예요. 그럼 20m를 가로가 5m니까 5m로 나누면 몇 개로 나눌 수 있습니까? 네 개요. 그렇죠. 네 개죠. 자, 여기 네 개 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나눴어. 이번에는 세로는 정사각형이니까 얘도 세로는 20m잖아요. 자, 2m씩 나눈대요. 그럼 몇 개 생기죠? 20m를 2m로 나누면 20m를 2m로 나눈대. 2m씩, 2m씩, 2m씩. 그럼 몇 개야? 10개 나오죠, 10개. 자, 세로가 10개 나오는 거야. 세로 이렇게 짜니까 10개. 이렇게 5개. 자, 가로가 5개, 세로가 10개. 그러면 총 나눠진 부분에는 서로 다른 꽃을 한 가지씩 심는데요. 요 칸마다 다 다른 꽃을 심는데. 자, 이게 몇 칸이 나오죠? 그러면 가로가 4칸, 세로가 10칸이니까 4 곱하기 10은 40이죠. 전체 40칸이 나오니까 몇 종류를 심을 수 있어요? 40종류. 40종류. 서영 잘했어. 자, 항상 가로, 세로 몇 센치인지 보고 가로를 몇 추로 나누는지, 예, 그다음 세로는 몇 센치로 나누는지 그것만 잘 계산하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마지막 문제를 풀겠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영양소로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우유 10ml에는 칼슘 11mg이 포함되어 있고 치즈 9g에는 칼슘 45m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지가 우유 80리터를 마시고 준우가 치즈 27g을 먹었다면 누가 칼슘을 더 많이 몇 그램 더 많이 섭취했을까요? 자, 우유 10ml에는 칼슘이 얼마큼 들어있어요? 우유 10ml에는 칼슘이 11mg 있습니다. 그 다음 치즈 9g에는 제가 104페이지 문제에 칼슘이 45mg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아고 로봇이랑 혜지는 80리터를 마셨나요? 우유 80리터. 자, 혜지가 얼마큼 마셨어요? 혜지는 우유 80ml를 마셨어요. 그럼 80ml 안에는 칼슘이 얼마큼 있는 거예요? 자, 10에는 11mg 만큼 있으니까 88배가 늘어났죠? 그럼 여기는 몇이 있어요? 88mg. 곱하기 8이 됐잖아요, 여기서. 곱하기 8이 됐으니까 88mg. 그래서 10ml는 80ml는 10ml의 8배이고 그다음에 27g은 9의 3배죠. 치즈는 준우는 치즈를 얼마큼 먹었대요? 준우는 치즈를
27g 먹었대요. 그러면 요게 몇 배가 된 거예요? 곱하기 3배가 된 거죠. 그래서 칼슘도 곱하기 3 하면 자, 5, 3, 15, 10, 4, 3, 12, 135 mg이 있는 거죠. 해지가 섭취한 칼슘의 양은 11 곱하기 8 해서 88 mg. 그 다음에 준우가 섭취한 양은 45 곱하기 3 해서 135. 자, 135가 88보다 크죠. 그래서 준우가 칼슘을 얼만큼? 135 마이너스 88만큼. 그러면 47g이야. 더 많이 먹었다. 답은 준우가 47mg만큼 더 많이 섭취를 했습니다. 자, 써놓으세요. 잘 적어 놓으세요. 자, 마지막 문제 7-1번 풀어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요거 맞춰야 나갈 수 있어요. 못 맞추면 못 나갑니다. 자, 맞춰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럼 빨리 문제를 맞추면 되잖아. 자, 문제를 맞힌 사람은 빨리 나갑니다. 문제를 못 맞히면 밤새도록 있습니다. 자, 문제 잘 보세요. 이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어? 오, 김세영. 정답이네. 성현이도 빨리 맞춰야지, 성현아. 자, 성현 힌트 줄까? 힌트? 네. 좋아. 잘 보자. 민서가 지금 뭐뭐 했어? 운동을 걷기도 하고 어, 자전거 탔지. 어. 네. 자, 2개 했어. 걷기는 몇 분 했어? 40분 했지. 네. 자전거는 몇 분 탔어? 30분이요. 30분 탔지. 자, 걷기 40분, 자전거 30분 탔어. 음. 칼로리가 얼만큼 소모됐는지, 요 열량이 얼만큼 소모됐는지 지금 그거 쓰는 거야. 그런데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 10분 동안 소모되는 10분 동안 소모되는 열량이지. 응? 10분 동안 네. 소모되는 열량이 걷기는 얼마래? 23이래 23, 있어. 이건 10분이잖아. 그럼 40분에는 몇 곱해줘야 돼? 10분의 23이면 40분. 80, 음. 83? 곱하기 4 해주면 되지? 곱하기 네. 4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4, 3, 12, 80, 4, 3, 12, 92 칼로리. 92, 됐고. 자, 자전거도 똑같이 해주면 되잖아. 자전거, 자전거는 10분에 49 칼로리 소모되는데 얘는 몇 분 했어? 30분 했으니까 3배 한 거지? 곱하기 3 100, 해주면 돼. 100, 100, 147 칼로리. 그렇지. 그럼 2개 합치면 어, 200, 219 칼로리. 239. 92 더하기 92 더하기 147이에요. 239. 음. 자, 숙제는 레벨업 테스트. 자, 처음부터 레벨업 테스트 8번까지. 자, 오늘 배운 거 있죠? 오늘 배운 거 다 풀어야 돼요. 79쪽부터.
79쪽부터 93쪽 8번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레벨업 테스트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6, 7, 8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못 풀면 저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놔. 그럼 선생님이 다음에 풀어줄 테니까. 알았지? 자, 숙제 꼭 해야 돼요. 숙제 꼭 해야 돼. 여기 중요한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숙제 꼭 해야 돼. 알았어? 음. 오늘 잘했습니다. 성현이 더 화이팅하고 김서영 네, 잘했어요. 김서영. 웬일이야? 성현이도 잘할 수 있어. 알았지? 성현이 좀만 더 네, 숙제 꼭 해야 돼. 네. 자, 다음 주에 봅시다.